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지 249페이지 37번 봐봅시다. 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에 대한 주와 비과세에 되는 특례가 있는데 아닌 걸 한번 찾자. 1번 거주 이전에 있어 두 집 될 경우 특례 있죠. 실수의 목적으로 지방소로 두 집 경우 특례 있죠. 혼인함으로써 자, 두 집 경우 특례 있죠. 네 번째 농어촌 주택 소유란 두 집 특례가 있죠. 하나는 5번에 증여로 인한 두 집 경우는 특례 없습니다. 증여. 자, 38번. 자, 1세대 1주택의 특례된 설명 지문형이죠. 자, 1번. 거주 이전에 대한 틀린 걸 찾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집 될 경우에는 다른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정전이 양도될 경우 자, 비과세 적용한다고 그랬죠. 아주 문장 좋좀 짚어보세요. 거주 이전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단순히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 양도도 요건이지만 추가해야 되죠. 플러스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한도 3년 내 양도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두 번째,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에는 상속의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례인데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봉양을 위해서 두 집 된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의 특례가 되고 4번 지정 문화재 주택으로 두 집 될 경우에 일반 주택 양도는 특례가 되고 농어촌 소유로 두 집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는 특례가 되죠. 39번. 자, 이 특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소유할 경우에 일반이 팔 경우에 대한 비과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피상속인 시도 5년 거주인 상속주택. 자,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인농주택도 5년 이상 인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영농,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야겠죠. 그 다음에 귀농주택은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5번에 이 농어촌 주택의 특례에서 특히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귀농주택은 자, 귀농주택인가 취득한 날로부터 자, 3년 내 일반 집을 양도할 때 아니죠. 5년 내 일반적으로 양도될 경우 특례가 되는 겁니다. 올해 개정 내용 숙지죠. 2016년도 5년 내. 자, 40번. 자, 양도 차익 계산 시 기준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그럼 잠깐 봐보세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계산에 있어서 과정 구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양도가에서 출발해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양도 차익을 구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특히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자,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자,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표준. 자, 여기까지 암기틀이 있죠. 차소과 채소가 다니면서 특기를 살린다. 자, 그러면서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자, 곱해서 당연히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감면세액 차감하고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식을다 보면은 양도차익을 하면 가로로 쓰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자, 이 필요경비를 구분하면 취득가액에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의미한 게 아니다. 그럴 때 이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은 자,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이 없으면 추계가액이 의하는데, 이 추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데 순서를 지켜야겠죠. 순서.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 적용해서 차익을 살리는 취득가액을 차감하니까 이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양도를 실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죠. 자, 그럴 때 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가액에 의하는데, 추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적용이 되죠. 역시 순서죠. 그래서 정리한 순서가 매감, 환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들죠. 그럴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정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이 양손 자산에 있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등 이럴 때 토지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건물 지정적 안에 법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또는 우리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일반 건물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자산가액으로서 이 일반 건물에서 국세에서 산정한 가액이 되는데, 언급한 대로 법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산정한 가액이 되고,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기준시가에 해당이 되어진다.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면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할 때 나머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추계에 의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란 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산정의 기본 틀은 양이 실이면은 취도 실이고 자본적 기타가
자본 쪽하고 양도비로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는다. 이런 틀을 잡고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적인 문제도 정리를 하고요. 보면은 40번 문제는 이런 기준시가 설명을 물었죠. 자, 그러면 1번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죠. 다음에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 3번 법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에서 일괄에 산정 고시한 가액. 자, 4번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기준시가는 상증법, 평가에 따른 규정을 준용해서 산정이 되고. 5번째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에 취득하시는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 금액을 합한 금액이지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째가 틀렸죠. 자, 다음 4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양도 취득가액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순서가 옳은 거. 실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한이 없죠. 한산가액은 취득만 적용되니까 그러면 취득가액에 대한 추계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에 의한다고 그러셔서 매매사례, 감정가액, 한산가액, 기준시가순에 의하는 거면서 매감, 환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자, 다음에 이제 42번. 41번. 매감 한계에 대한 추계가액 한번 확인해 봤고요. 42번은 실질 거래가에 대한 필요 경비를 한번 설명했다. 틀린 걸 한번 찾자. 봐보세요. 실질 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필요해서 그럼 필요하면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질, 그다음에 자양강장제 먹어야겠죠. 이럴 경우에 실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 취득가액은 취득에 따른 상당한 원가, 취득 원가에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조세는 가산을 하고, 하지만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은 실질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한 부인 규정이 있어서 시가 초과액이 있는데 그 시가 초과액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그런데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등에 있어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냐 제외가 됐냐 따라서 지금 실질 취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과정이죠. 그럴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는 산입이 됐다면 실질 취득가액에 제외가 되고, 왜 이중공제가 안 되니까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는 제외된 것은 실질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에 따른 소송 화해 비용
화해 비용도 포함이 되고, 자, 하나 더.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거래가에게, 자,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여기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필요 경비가 커지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럴 때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거래가액의 이자 상당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자, 포함이 되는데 지연에 따른 추가로 발생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자 상당하니까 우리가 대출 약정하잖아요.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필요 경비는 자양강장제를 먹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이 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인정이 않죠. 이때 수익적 지출액 하면은 능률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수선비는 인정하지 않는데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실제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인정되는데, 즉 증축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 자, 유리창 보수 또는 도장공사, 페인트 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로 인정했는데, 집으로 가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되지만 싱크대 교체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가면은 수익과 구르면 정리되는데, 그 자본주에 해당되는 것은 뭐 소송 화해 비용, 양도 자산의 이용, 편의, 개량, 용도 변경을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그 다음에 장애 철거 비용,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 그런데 양도비 하면은 양도 자산에 직접 관련된 지출한 금액으로서 매각 차손도 포함이 되지만 증권거래세라든가 특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즉 세무 대리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우리가 중개 수수료도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양강장제는 세금 계산서 등에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취득세 등은 납부 영수증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른 규정 문제가 42번부터인데 봐봅시다. 자, 틀린 거. 첫 번째,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매입원가에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데 재산세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유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금액 주의하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이중공제가 되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되지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필요미 인정이 되죠. 자본적 지출로서. 네 번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초과액이 제외됩니다. 다음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원가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가를 확정할 경우 이자 상당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렸죠? 그럼 이제 43번. 3번.
자,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틀린 거. 물음이 필요경, 잠보세요. 자, 물음이 실지 취득가액을 묻는지 기타 필요를 묻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로서 둘을 같이 묻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43번은 필요경비를 묻는 문제죠. 첫째, 자, 취득에 따른 취득세하고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찐득이죠.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가 인정이 되니까 그의 부가세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찐득이를 말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다음에 과표 신고삭성비용은 세무 대리비용도 자, 필요 인정이 되죠. 다음에 건물 취득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그래서 건물 취득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 역시 인정이 되고, 다음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서 인정이 되죠. 다음 44번. 과표성 과정에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건 틀린 걸 찾아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하면은 물음이 자본적 지출액을 물어본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합인데 그 기타 필요경비는 자양강장제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로 구분이 되죠. 그럴 때 44번 문제는 자, 이 자본적 지출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만개 전에 팔아서 발생한 매각차손. 매각차손은 양도비 범위로서 필요경비지 자본적 지출액 범위는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다. 양도비 범위예요. 그러면 자,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물음이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뭐 2번에 자, 용도 변경에 의한 자본적 지출,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자본적 지출, 이용편의 자본적 지출,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 자본적 지출. 이게 구분이 되죠. 자, 다음에 45번.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양도 차익을 구했다면 이제 소득금액 구하는 과정은 장기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자, 정리가 필요하죠? 핵심이니까. 양도 소득 금액. 금액은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소득금액 구하는데 최소가의 소.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포인트인데 장기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한 경제체제하에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특별공제 적용요건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정리할 때 토건쌈이 좋아요. 가 특별공제 요건이 된다. 그럴 때 자, 토건쌈이 좋아요. 3년 이상입니다. 특별요건은. 네,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또 취득한 조합 입주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조합 입주권에 대한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전
인가 전에 발생한 토지분, 건물분에는 양도 차익에 적용이 되죠. 그랬을 때 이 적용 요건에 해당이 돼도 특별공제가 안 되는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제에 대한 제외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제금액,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자, 양도차익이 포인트죠. 그 공제율이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로 구분이 되는데 24에서 80%짜리는 과세되는 자,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20세 80%로서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20세 80%고 나머지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는 10에서 30%가 된다. 그런데 이런 특별공제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이 취득일에 외외가 있더라. 취득일에 외외. 자, 외외가 있는데 자, 2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취득일은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가 즉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 증여한 배직이 취득한 날부터.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특별공제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기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2016년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특별공제는 취지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자, 공제, 보유기간에 우리가 산정들도 빠뜨리면 안 되고 한 번은 다시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자, 그럼 문제로 가서 45번. 자, 장유특별공제의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고 그랬죠.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및 조합 입주권이다. 토건쌈이 좋아요. 두 번째, 양도인의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 차익은 10%이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은 80% 된다. 그래서 과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30%가 10년 30%지만 자, 1세대 1주택은 10년 80%짜리가 되죠. 세 번째, 특별공제 보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 1부터 산정합니다. 자, 외외 상속을 언급은 안 했죠? 상속 입소선이죠. 네 번째, 법령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적용이 않는다. 특별공제 16호는 미등기만 제외지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5번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도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이라 할지라도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46번. 자,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봐라. 옳은 거. 자, 그래서 첫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관계없이 80% 된다. 아니죠. 자, 과세대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은. 두 번째,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45다. 10년 보유한 토지는 양도 차익의 10년 30%가 되는 겁니다. 30%. 다음, 3년 이상 보유한 2세대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서는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배우자 직계 점수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이게 2월 과세거든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서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당초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계산이 되는 거면서 옳은 설명이 되겠다. 자, 5번 주의할 지문이죠. 장급의 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No.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하지 양도가액이 아니다. 그래서 네 번째만 옳은 설명. 자, 47번. 자, 특별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어떤 거냐 물어봤죠.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을 미등기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미등기 토지잖아요.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주택에 해당한 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될 때 3주택에 해당한 주택을 팔 때 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미등기만 받을 수가 없죠. 48번. 자, 개인갑은 사업 목적으로 사원 등기된 땅을 9년간 보유한 후에 10억 원에 양도했을 때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자, 특별공제는 두 개가 있는데 10에서 30%짜리 20에서 80이 있는데 20에서 80은 비과세되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20에서 80이에요. 그럴 경우 3년 이상이 요건이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자, 3%씩 매년 늘고 8%씩 매년 늘죠. 그래서 3, 8은 24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구단 3단원과 9구단 8단원은 되는데 자, 사업목 사는 땅을 토지를 팔았죠. 토지를 팔면 10에서 30%짜리인데 9년간 보였죠. 그럼 9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니까 9구단의 3단 3, 9, 27, 2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출제되면 기분 왔다겠죠? 3, 9, 27. 근데 9구단이 3단이 힘드신 분은 안 계시겠죠? 49번.
자,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비례가 기하면 공제율을 고발해서 산정하는데 보유기간이 12년으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공제율이 어떻게 되냐. 자, 과세에서 1주택에 대해서는 12년이면 10년 이상이 되겠죠. 10년 이상이면 80%가 되는 겁니다. 80%. 자, 다음 50번. 자, 양도가액 2억이고 필요경비가 1억 5천인 등기된 토지를 15년 보유고 팔았다면 특별공제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물었다. 그럼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특별공제의 금액은 50번 양도차익의 공제율이죠. 그럼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2억이죠. 2억에서 필요경비 1억 5천, 1억 5천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겠다. 이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이 15년이죠. 15년이면 30%가 공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에 30%가 되겠죠. 그래서 1,500이 되겠다. 자, 1,500만 원이 되겠다. 1,500, 355. 그래서 자, 10년 이상이면 30%짜리니까요. 자, 다음 51번. 자, 잠깐 봐보세요. 자, 우리가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 과세되는 1세 1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2세 80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고가주택 해보세요. 112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 있더라. 대해서는 양도소득 금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구하는데 비과세 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을 생각해서 곱하기 분모분자가 나온다. 곱하기 자 분모가 양도가액 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 된다. 특별공제액도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식을 별도로 하게 된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는 이 고가율 계산을 특별한 이유는 아파트를 자 우리 기본서 볼 때 기억나시면 9억 주고 파는 갑하고 9억 1,000원 주고 파는 을하고 네, 1,000원 더 받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엄청 때려버리면 돌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에게도 1,000원 상당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그 말은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9억 초과 상당만 과세를 하면 갑하고 형평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에게 양도계산을 할 때 소득금액 과정에서 차익이나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니까 9억을 뺀 금액의 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제외는 고가주택, 그것도 1세대 1주택이지만 우리가 다주택자가 한 집을 10억에 팔았다면 계산 따로 안 합니다. 왜? 자체가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주택에 있어서 고택은 계산을 따로 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51번. 자, 틀린 거. 1번.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곱하기 분모분자. 양도가액분의 양도 마이너스 9억. 자, 맞고요. 두 번째. 고가의 특별공제.
그래서 특별공제는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금리 마이너스 9억 이 식이 필요하죠. 세 번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자, 이 두 식을 말하겠죠. 양도차익 곱하기 품목분자 마이너스 특별공제 곱하기 품목분자. 그래서 시험은 양도차익만 물을 수도 있고, 자, 특별공제 따라 물을 수 있고, 소득 금액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좀 어려운데 잡아보세요. 자, 이런, 자, 고가주택의 소득금을 산정을 할 때, 자, 이 9억을 판정을 할 때, 고가주택은,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주택에 있어서, 자, 전체를 팔지 않고, 일부를 팔았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요 일부를 5개 팔았다. 실제로. 그랬을 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일도로 계산을 따로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고가주택을 판정을 할 때는, 만약 전체 면적이 100이다. 100. 전체 면적이, 양도한 면적이 절반이다. 50. 절반을 팔았다면, 고가주택을 판정을 할 때는, 양도가액 5억 있죠. 5억에 자, 전체 면적이 100이죠. 100에 양도한 면적이 50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양도가액에 자, 양도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판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억에 100분의 50을 나누어 계산을 하니까 자 1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왜 2분의 1의 역순이니까 그래서 고가주택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나누어 곱하기나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 지문에 자,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자 실질거래가액의 합한 금액에서 양도한 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틀렸죠?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9억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회 틀렸냐? 곱하여가 아니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5번 단독주택으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문제가 좀 남아있지만 교수는 있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52번부터 또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